네, 이처럼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싸고서 검찰의 집단 반발, 또 정치권의 대립으로 사태는 지금 점입 가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의 내용을 두고도 민주당과 검찰 모두 자기들 주장을 앞세우면서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김성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일단 법안 처리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법안이 처리가 된다면 우리 국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검찰 측 입장은요, 수사 공백을 우려하고 있고 또 6대 중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도 없어진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결국은 이제 아까도 잠깐 김호수 총장 발언에서 나왔지만은 수사권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부분과 예. 수사에 대한 지휘할 수 있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사라지는 부분, 그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즉 지금으로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이미 6대 범죄를 제외한 상당수 범죄들은 거의 대부분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수사권 자체는 이제 6대 범죄로 한정이 되는데 그 부분이 사라지는 부분이 있고요. 이 6대 범죄 외의 영향을 국민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결국은 검찰의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와 보완에 대한 부분이 현재로서는 사실상 사라진다는 점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수사 과정에 있어서는 경찰이 완전히 자율적으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검찰은 경찰이 가져온 수사 자료를 보고 그것의 내용에 대한 기소 여부만을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렇게 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경찰이 모두 자율적으로 하게 된다고 하면 검사가 뭐 보완 수사를 한다거나 지시를 할 수도 없는 겁니까? 네, 지금 현재 법안대로라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전에는 수사 지휘권이라는 게 있었고요. 네. 이게 이제 현재로서는 보완 수사 요구권이라고 해서 일단은 수사는 정체적으로 경찰이 담당을 하고 예, 그 예. 내용과 결과를 보고받은 것만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다면은 이제는 이 부분도 완전히 삭제가 돼서 수사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이 어떠한 것도 담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현재 규정의 핵심적인 취지입니다. 그 말은 그러면 지금 경찰이 그렇습니다. 수사 종결권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수사 종결권도 갖고 있고 또 이제 검찰의 지휘권도 받지 않아도 되고. 네. 그렇다면 우리 일반 국민들이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을 접하게 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까? 네, 저희가 이제 적정한 수사를 정의 내리기는 어렵다면은 네. 문제되는 수사는 좀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예.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죠. 하나는 과잉 수사가 있고요. 즉 죄도 없고 문제도 없는데 굉장히 괴롭히는, 피의자 입장에서 피해를 보는 수사 영역이 있을 겁니다. 네. 또 하나는 부실 수사가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이 가해자나 이런 사람들을 고소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제대로 경찰에서 수사를 하지 않고 열심히 수사를 안 한 다음에 부실 수사를 해가지고 무혐의 처분하는 거겠죠. 네. 이 두 가지 오류를 피해야 하는데 과잉 수사 같은 경우에는 영장 청구권이 여전히 검찰이 가지고 있다면은, 또 기소 과정에서 통제할 수 있다면은 결국 어느 정도 통제가 될 수 있겠지만은 현시에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권력은 사실은 덮는 거에서 나옵니다. 네. 부실 수사. 즉 우리가 이제 많은 결론을 볼 때 증거 불충분, 무혐의 이런 표현들을 많이 보게 되죠. 즉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서 무혐의다라는 결론을 내리는데 수사라는 것이 얼마나 증거를 열심히 확보하려고 하는지 의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열심히 확보 안 하고 증거 불충분이 나오면 사실은 진실은 덮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가장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은 경찰이 수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증거를 제대로 수집하지 않고서 덮으려고 하거나 하려고 할 때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통제 장치를 가질 수 있는 것인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경찰의 수사 과정에 있어가지고 현재 이제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은 개입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경찰 외부 조직으로는 사실상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떤 대안이 있는지, 만약 그 대안이 마련되지 못한다면은 결론적으로는 경찰의 자의, 또 경찰의 스스로의 충실성에 모든 걸 의존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길 여지도 없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무혐의 판단 같은 게 내려져도 경찰이 일단 구속을 했다고 하면 검찰이 풀어줄 수는 없게 되는 건가요? 네, 또 바뀐 조항 중에 하나는 그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 검찰이 그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는 권한이 삭제됐다라고 하거든요. 결론적으로 이제 형사소송법에 있는 검사의 거의 대부분의 이제 권한들이 삭제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 있어서요. 그럼 검찰에 뭐가 남는 겁니까? 사실상 이제 기소와 공소 유지에 관련된 기능만 남게 되고요. 또 영장 청구권은 헌법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일단은 남아 있는데, 영장 청구권 같은 경우에도 일부 이제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는 수사와 영장 청구권이 사실 밀접하기 때문에 이거는 경찰이 신청하고 청구한 내용에 대해서만 검사가 이제 영장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영장 청구권의 재량이 굉장히 줄어드는 그런 내용으로 변화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검찰 쪽 주장을 이제 대부분 설명을 해주셨는데
민주당 쪽 주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권 분리를 위해서 반드시 이번 정부 안에 검수완박법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네, 검찰이 기존에 공정하지 않게 수사를 해왔다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기소와 수사권 분리에 관한 중요한 취지로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검찰 권력에서 수사에 대해서도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두 가지 권한을 결합해가지고 어떤 것은 굉장히 편의적으로 과하게 수사를 하고 어떤 예. 거는 의도적으로 덮는 이런 과정들이 발생했다. 즉, 이 권력을 나눠서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중심된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검경 수사권을 이제 분리하거나 그렇게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이견이 크진 않은 부분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럼 구체적으로 수사권을 그러면은 검사에서 떼낸다면 완전히 떼낸다면은 네. 이 수사권이 어느 기관으로 가는지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간 수사권에 관한 수사권 행사 과정에서의 통제는 불필요한 게 아닌지 마지막으로 기소권과 수사권을 합쳐놓은 걸 분리한다는 걸 떠나가지고 그럼 네. 합쳤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기소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수사를 얼마나 어떻게 할지를 사실은 효율적인 면에 있어서는 함께 관련돼서 유기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네. 이것이 완전히 분리됨으로써 이런 유기적 협력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어떤 어려움을 미칠 것인지 그게 없어진다면 네.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요. 경찰의 권한이 크게 확대되는 건데요. 이런 경찰의 권한이 크게 확대되면 이제 견제 장치가 필요할 텐데 지금 민주당이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나 검찰청법 개정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어떤 견제 장치는 어떤 게 있습니까? 현재 이번에 통과를 목표로 하는 법률 중에서는 명시적으로 나타난 건 없습니다. 예. 다만 이제 지난번 의원총회에서는 자치경찰제라든지 아니면 경찰 내부와 또 외부에 이런 통제 장치를 둘 수 있는 여러 가지 위원회를 구성해서 차차 입법을 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네.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것이 어떻게 얼마나 가능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이 172석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법안이 공포되고 그게 이제 8월 초 이후에는 검찰이 그러면 수사권을 가지고 있던 사건들도 모두 경찰로 넘어가는 겁니까? 네, 지금 현재 부칙 2조의 내용에 따르면은 검찰이 기존에 수사하던 사건에 관해서도 모두 경찰한테 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현재 이제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3개월 동안 이제 수사 이후에는 이제 관련된 수사 담당자가 완전히 변경이 될 것이고요. 예. 사실은 일반적인 그 기관 내부에서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그 수사가 굉장히 지연이 됩니다.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연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파악하고 숙지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6대 중대범죄와 관련된 사건들이 3개월 내에 바로 이관이 된다면 예. 관련된 수사들이 굉장히 지연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3개월 뒤에 또 새 수사기관 만들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새 수사기관들 뭐 FBI, 한국형 FBI 형태로 만든다고 하던데요. 그럼 어떤 기관이 생기는 겁니까? 뭐 특별수사청, 뭐 중대범죄수사청 여러 가지 표현을 했었죠. 네. 그래서 그 수사청을 설치를 해가지고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6대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을 이양을 하고 또 기존의 경찰의 국수본이라고 하죠. 국가수사본부를 어떤 형태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없었는데 이것도 통합해가지고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갖출 수 있는 별도의 수사기구를 만든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요지입니다. 예.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거를 어느 부서 산하에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과도기적인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능력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와 대안이 또 필요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위헌 논란도 있더라고요. 지금 검찰은 검찰의 수사권이 일단 헌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 그걸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이게 직접 명시가 돼 있지 않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많은 혼돈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헌법의 명문으로 규정된 건 영장 청구권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왜 영장 청구권에서 수사권까지 얘기가 나오느냐를 본다면은 결국은 영장 청구권이라는 게 강제 수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영장 청구권을 검사한테 주는 이상 검사가 영장 청구라는 이 수사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던 것이 헌법적으로 일정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예. 다만 헌법적으로 그렇다면은 검사의 수사권 전체가 헌법적 보장 사항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소위 말해서 이론이 있는 상황입니다. 확립되어 있는
의견은 없고요. 다만 영장 청구권에 대해서는 검사 혜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개정안 내용 중에서 수사권 자체를 이제 배제하는 것 예. 이거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제 사법부도 의견을 밝혔는데요. 사법부의 의견에 따르면 이거는 입법적인 영역으로서 헌법적인 개정 사항은 아니다라고 보는 대신에 영장 청구권을 경찰이 신청하거나 청구한 것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영장 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이 법률가들의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인권 보호인데요. 우리 피해자 인권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피의자도 억울한 피의자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 억울한 피의자의 부당 구속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주장도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지금 이제 그 풀어주는 권한과 넣는 권한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영장 청구권은 경찰이 신청하고 청구한 내용에 대해서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풀어주는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검사가 그 부분을 하지 못하도록 현재 내용에 나와 있다. 네. 법안 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예. 즉 이제 검사가 봤을 때 이 영장에 대해 가지고 영장의 그 효력을 해제시키고 소위 말해서 피의자를 풀어주는 거에 대해서는 검사의 역할이 없게 만들어지는 건데요. 이 영장제도, 그 영장제도에서의 검사의 역할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결국은 기존의 경찰이 가지고 있었던 이 수사와 인신 구속에 대한 권한에 대한 하나의 통제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런 통제력들이 발휘가 못 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 재판 과정 공판에서 압수물 처분을 검사 피해자가 그 피고인 변호인에게 통지하는 부분 중에서 검사를 경찰로 바꿨잖아요. 이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이거는 실무적으로도 굉장히 이슈가 있는 게 이 예. 법정에는 그 검사만 나옵니다. 예. 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송에 있어가지고 피고인과 검사 이렇게 양 대립 구조 속에서 재판부가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소송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통지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검사를 통해 가지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인 기존의 시스템이었는데요. 예. 네. 이거를 경찰을 대해서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공소 유지와 관련돼서 해당 사건에 있어서도 경찰이 다 담당자들이 배정이 되어야만 처리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단순하게 이제 수사권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체계 전반을 완전히 바꾸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호수 검찰총장이 또 특별법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검찰 수사의 공정성 그리고 중립성이 의심된다면 특별법을 통해서 공정성 중립성을 확보하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실현 가능성을 어떻게 보세요? 네, 뭐 현재로서는 지금 그 법안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법안이 새롭게 논의될 가능성은 좀 매우 낮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다만 이제 마지막 한 가지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는 수사권 자체는 배제를 하면서 수사 지휘권 내지 보완 수사 요구권을 일부 남겨놓는 협의와 타협의 여지는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이제 대부분의 나라들이 우리가 검경 수사권이 다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이 수사권과 기소권은 사실 굉장히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사 자체는 경찰이 하더라도 그 수사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 쪽에서 일정한 견제와 통제를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관련된 내용들을 변화하겠다는 논의까지는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이 법안 자체를 완전히 폐기하고 별도의 검찰 권력의 통제하는 장치가 만들어진 법률이 만들어지기에는 민주당이 정한 입법 시한이 너무 제한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기소권이랑 수사권을 분리하는 이야기는 이제 상당히 오래전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나라가 훨씬 더 많이 있고요. 다만 이제 이거를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거는 이 분리가 권력 제한적 분리가 있고 또 협력적 분리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분리가 되어 있더라도 검찰에서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은 이 협력 관계에서 경찰이나 관련된 경찰이 이거를 수사를 주로 하게 하고 필요할 경우에만 직접적인 수사나 보완을 하도록 하는 구조들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근데 아예 검사의 수사 자체를 못하도록 하는 그런 네. 또 규정이 있는 나라들은 또 오히려 좀 적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즉 이제 수사권의 기소권의 분리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법과 이런 것들 떠나고 정치를 떠나서 보자면은 기소를 하려면 이 사람을 기소할 만한 것인지 아닌지 하려면 수사도 사실은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 증거 수집 과정이죠. 그래서 기소하는 주체와 수사하는 주체 간의 협력이 굉장히 잘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요. 이 협력이라는 수사의 효율성 면에서는 기소권과 수사권이 같이 가는 게 더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네.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할 경우에는
권력이 남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분리해야겠다는 논의가 나오게 된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제 기관의 효율성 면에서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되 각 과정에서 검사가 협의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고요. 네. 또는 아니면 중대한 수사, 정치적인 수사 같은 경우에는 검사가 직접 나서가지고 하기도 예. 합니다. 가령 미국 같은 경우에도 소위 말해서 완전히 검찰은 아무런 수사를 안 하는 건 아니고 네. 소위 말해 직접 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대해서는 권력의 제한에 따른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수사와 기소권 자체가 항상 갈등하거나 혹은 권력적인 측면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둘 다 적정하게 잘 행사되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잘 어떻게 누가 행사할 것이고 그것이 제대로 못 됐을 때 각 과정에서 어떤 기관이 누가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이런 논의로 가야 하고요. 네. 그런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이론적으로 얘기만 예. 구호가 얘기만 되면은 사실은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도 해당되는 수사의 실체적 진실을 덮는 그런 형태의 부실 수사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꼭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이제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일 중요한 얘기 해주셨습니다. 부실 수사가 되지 않도록 또 과잉 수사가 되지 않도록 견제 법 장치가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